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1번째 졸도한 가짜 양반이 쓴 부적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식으로 오늘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뭐 강의라기보다는 제 이제 경험하고 제가 상담업을 하면서 수시로 상담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부적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아시고 또 여러분도 실제로 부적을 써보신 분도 계시고 혹은 부적을 의뢰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뭐 내 의지대로 사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무시한 적도 있었고 하여튼 저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이제 그 전적으로 이 부적에 대해서 조금 그 믿음을 가졌던 어떤 계기는 제가 29대 건설회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그 이제 근무하러 이제 떠날 때 그때 뭔지 상당히 그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아름아름 하다 보니까 어떤 지인이 그 부적을 한 장 어차피 뭐 그 자체를 뭘 확 어떤 기운이 작용한다기 보다는 심적으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뭐 선물 비슷하게 해서 그걸 부적을 써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 가슴에 이렇게 넣고 다녔는데 그때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1979년도가 됐는데 비행기를 타고 뭐 해외를 간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고 또 한 번은 이제 딸내미가 이제 외국 나가 있는데 국내에 들어왔다가 갈 적에 제가 이제 여행 부적을 써서 줘요. 그러면 본인 뭐 생각도 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마음이 편해요. 네, 부적을 써서 이렇게 주면은 제가 마음이 편해. 제가 이제 사우디에서 비행기 때문에 뭐 놀란 적도 많고, 이러다 혹시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어떤 그런 어떤 상황도 닥쳐봤는데, 그 아랍인들이 그 알라의 신에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이게 정말 어떤 종교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부적 자체도 하나의 종교로 어떤 보시면 좋습니다. 꼭 뭐 미신이다, 기타 여러 가지 좀 음적인 어떤 걸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부적을 어떤 지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적에 대한 어떤 상식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부적은 부적에 사용되는 이 경면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경면주사. 이 빨간 돌가루가 거울의 면처럼 반짝반짝 빛난다는 돌이에요, 돌. 경면주사의 이 성분은 황화합물로 되어 있는데, 이 황화라는 건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유황이란 유황. 뭐 유황 먹이는 오리, 뭐 몸에 좋다, 어떤 양기가 상당히 좋은 양기가 나온다, 뭐 이렇게 그런 음식점에 가서 그런 거 많이 써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양이 가장 응축된 그냥 황화, 그 다음에 수는 음기가 가장 응축된 물질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합해져 있는 천연 광석입니다. 이 광석인데, 자, 수은 음기가 응축된 물질과 유황, 양기가 응축된 물질이 합쳐진 이 물질이 이게 경면주사란 돌가루입니다. 이 돌가루를 가지고 이 경면주사에다가 이거를 처음에는 그 복숭아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경면주사를 넣어서 이렇게 이 으깨 가지고, 즉 섞어 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섞이면 이제 약간 물보다는 대개 해서, 즉 먹물과 비슷한 농도가 되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붓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도인유나 혹은 어떤 참기름, 이거는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런
매개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붓으로 쓰는 건데 중요한 거는 졸도한 가짜 양반의 뭐냐면 이것이 이 갈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언제 쓰냐면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자시에 쓰는데 쓰는 날 혹은 2, 3일 전부터 어떤 시체나 피 같은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을 탄다고 그러죠. 그래서 소망을 담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상대편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갈성,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거를 어떻게 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즉 부적을 부탁한 사람, 그 사용자의 천을 기인 날 자시에 혹은 생일날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천을 기인이라는 것은 일간이, 사주 일간이 갑, 무, 경인 경우는 해당 천을 기인은 축과 미날입니다. 병정 일간은 해유날, 을기는 자신날, 신금은 오하고 인날, 임수와 계수의 일간은 묘하고 사일날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진하고 술은 빠져 있죠. 즉, 진하고 술별은 북두칠성의 별로서, 즉, 살기를 이렇게 비춰준다고 그래요. 진별과 술별은. 그래서 그거는 빠집니다. 진별과 술별은 빠지죠. 자, 이 졸도한 가짜 양변의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야말로 옛날, 한옛날에 일만 열심히 하는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예. 주사님, 그 다음에 어떻게 양반 어르신, 이렇게 누가 이 공경하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워했던 그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죽기 전에 양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죽어야겠다 싶어서 몇십 년을 악착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논밭을 사서 나중에는 그 논밭을 팔아서 아무도 모르는 정말 인적이 전혀 없고 어떤 친인척이 모르는 어떤 촌락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사를 가서 그야말로 양반 행사를 좀 했죠. 나는 이렇게 해서 어디에 살던 양반인데 여기 오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게 또 우연히 옆에 사는 분이 정말 양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양반이 자주 놀러 오는데 이제 겁이 나가지고 양반이면 그때 어느 정도 한문, 그때 당시 말 소위 한문 공부 좀 하고 뭔가 시래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농사만 계속 짓다가 양반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양반을 가능하면 안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꼭 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와버렸어요. 가을쯤 이사 갔는데 겨울에 그 양반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 양반 어르신, 그리고 봄에 우리 군에서 하는 백일장이 있는데 그때 한번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라고 얘기했는데 못 간다고 핑계 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한 3개월 동안 밥을 못 먹어서 고민하느라고 얼굴이 뼈쪽 말라가지고 정말 이 몰골이 너무 안 좋았는데 양반이 어떻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서 내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고 약간 빠지려고 그런 핑계를 댔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그 고을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이춘이 지나서 백일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떨리는 가슴으로 붓하고 북을 담아가지고
메고 나가는데 이게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혼비백산이 되어 있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한번 평생 붓으로 글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가서 이렇게 쫙 이제 앉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시제를 이제 이렇게 주잖아요. 이제 그걸 받아서 봤는데 그게 무슨 글씨도 몰랐어요.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먹으로 계속해서 지금 벼려 대고 먹을 갈기 시작했어요. 갈기 시작하면서 자, 이 앞에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선비들은 쫙 서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로 내고 차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자,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지만 한두 명씩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게 뭐 가슴이 또 어떻게 돼요? 더 답답한 거야. 뭘 쓸지는 모르겠고. 계속해서 벼루에다 먹을 갈면서 고민하다가, 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오늘 나 이걸로 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판에 몇 명 남지 않았을 때 붓에다가 그 먹을 여러 번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듬어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일자를 대고 이렇게 딱 있는 힘을 다해서 갈성을 다해서 걷다가 졸도해 버렸어요. 거기서 졸도해 가지고 잠시 어떻게 돼요? 정신을 잃었죠. 그런데 주위에서 뭐 선비라든가 양반들이 와서 어떤 일이냐고 이렇게 이제 부추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쓰다가 끝난 그 시기에서 그 종이를 일단 옆에 같이 간 그 양반님이 이렇게 같이 제출해 준 거예요. 잠시 있다가 정신은 이렇게 좀 차렸지만 그때까지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지나서 그 결과 발표를 했는데 장원이 됐어요. 장원. 자, 심사위원들은 아셨겠죠? 이게 정말 혼을 다해서 갈성을 다해서 뭘 한자 쓰려고 하다가 쓰러졌다는 걸. 그 미완성 작품인데 그것이 장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부적을 쓸 때 요즘에 큰 절이나 불교육공파는 데 가면요. 여러 가지 부적에 대한 걸 이렇게 인쇄되어 가지고 파는 데가 많아요. 그걸 사다가 주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혼을 다해서 상대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거를 충분히 그 고충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니까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자시에 목욕을 깨끗이 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있는 힘을 다해서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적은 쓰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운이 상대편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졸도한 가짜 양반이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백일장에서 그 한일자를 보고 이 갈성을 다해서 떴다는 그런 의미에서 혹시 부적을 쓰시는 분이 계시면 쓸 때는 이렇게 있는 정성을 다해서 혼과 정성을 다해서 써주십사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 요런 이 경면주사 자체가 양에 응축된 물질, 그죠? 유황, 양기가 응축된 물질과 수운, 음기가 응축된 물질의 결합이기 때문에 심경락과 간경락에 작용을 해서 일단 마음의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부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이 기운, 이 파동은 심리적인 안정과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히 꼭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경면주사에서 나오는 그런 기운 때문에 일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부정적인 개념으로 한번 보지 마시고 극한 상황에서 뭔가 내가 의지하고 싶을 때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느낀 경험하고 지금까지 많은 어떤 고객들이 부탁할 때 가끔씩 써줬던 어떤 부적을 생각하면서 부적의 일반적인 얘기를 오늘 뭐 강의 형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 형식으로 해서 혹시 상식이 되실까 싶어서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부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우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샘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